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는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평양 방문 초청에 대한 얘기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네, 류재복 남북 이산가족 협회장이 북측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지난 7일에 통일부에 제출하고 방북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초청장의 발신처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총회사 중 한 곳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락은 북한통으로 평가되는 해외 전직 고위급 외교관을 통해서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갑자기? 지금 쌍방울 관련돼갖고 지금 북한을 압수수색 내지는 조사해야 되는 또는 입을 맞춰야 되는 이 시기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표단이 있다라는 점이 1차적으로 의심이 되고요.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거를 김정은이 도와주려는 없기 때문에 요 의심 좀 낮게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북관계가 안 좋고 지금 국지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뜬금없이 웬 이산가족 상봉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숨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뭐 여러 번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요 북한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외화 획득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북한 이산가족 그 상봉이 있을 때마다 보통 한 가족당 하루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우리 정부가 지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경제력이 나니까 저쪽에서 이제 가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갖고 무슨 그쪽 사람 데리고 오는 비용, 호텔 비용, 상봉 비용 이런 것들을 사실 인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족을 할 때마다 하루에 500만 원이니까 1박 2일 1000만 원인 거고 500가족이면 50억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직접적인 이 북한에 대한 그 현금 지원 창구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선물이라든지 많은 그 과외 경제 효과들이 나는데 옛날 사신단이랑 비슷하달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이산가족이 그렇게 남질 않았어요. 1세대들은 사실상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8, 90대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삼촌, 조카, 사촌 관계도 거의 드물어요. 거의 이제는 이게 뭐 조카, 할아버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팔촌 관계 이상 돼 있는 분들 정도만 현재 거의 생존해 있을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일동화 대상을 받았던 할머니의 메밀밥과 두루미 얘기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생존해 계시던 그러니까 형제나 부모를 찾는 분들의 총 숫자가 5,0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과정 중에. 그래서 직계 존속으로 지금 살아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제 절절하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찾을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제 어느 정도 그 통신이라든지 어떤 정보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찾으려고 하는 친척이 있었으면 브로커를 통해 갖고 얼마든지 찾았고 탈북을 시키려고 하면 시킬 수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지금 북한 안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보내는 송금 규모가 현재 북한의 외화 수입 중에 최고를 차지한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족 동포들이 여기서 일해서 돈 보내듯이 중국이나 뭐 어떤 인편을 통해 가지고 북한 쪽에 보내고 있는 남한의 송금액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안에는 백두혈족이라고 김일성 일가가 있는 반면에 한라혈족이라고 남쪽에 그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송금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리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룹이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남북 간의 암암리의 거래가 충분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바도 그렇고 중남미가 거의 대부분 그렇죠. 중남미에 좀 못 사는 나라들, 힘든 나라들의 친인척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따고 거기
일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송금해주는 돈이 그 나라들을 거의 먹여 살리는. 베트남도 국가 GDP의 30%가 거기서 나오고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네.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뭐 남한에 뭐 친척 있다고 반동 막 이렇게 봤는데 요새는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거기서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붙여줘도 북한 경제를 따져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붙여줄 수 있나? 근데 아니 뭐 붙여주기 나름이겠지. 그 중요한 건 중간에 브로커들이 껴가지고 수수료를 겁나 떼잖아요, 또. 돈이 워낙 많이 넘어가니까 이제 수수료비가 싸졌어요. 아, 진짜? 그리고 이거를 옛날에는 중국 애들이 했잖아요. 네, 이제는- 코로나 이거 왜 알려줬지? 북한 애들이 직접 합니다. 아니, 그거를 송 작가님은 어떻게 하실까? 또 그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설마 내가 또 그쪽도? 북한 송금 관련된 사업을 좀 해보려고 브로커. 조금 그걸 해보려고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사업이에요. 도대체 안 해보려고 한 건 뭐예요? 돈만 되면 뭐든지 하지. 와. 네. 충격과 공포네요. 그래서 이미 남북한의 지금 경제 관계는 암암리에 많이 연결돼 있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의 어떤 평화 정착이나 개방 교류가 급진전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선제 타격이 어쩌느니 무슨 국지전이 어쩌니 지금 경정부가 이걸 막아서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경정부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대치 관계로 있는 것보다는 북미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닐지라도 어떠한 한 형태로든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전 같으면 한국이 북한을 안아가지고 중국과 러시아한테 떼놨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외구들한테 그 지령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시작 전부터 후보 때부터 조진다고 이지랄을 해갖고 분위기를 살벌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미국이 바라는 그림이 아닌 거야.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지 북한이 중국이랑 러시아 손에 100% 넘어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남북 교류에 대한 부분이 우리 정부는 왈왈거리고 있어도 밑으로는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물품들이 북한으로 굉장히 많이 부산에서 남포나 원산으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수증이 그 공개되기도 하고 그랬고, 이런 것들이 일본 언론에서 까갔고, 저거, 지금, 윤석열도 지금 북한 지원하고 있어, 뭐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뜨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못 막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했던 무슨 국지전의 문제니 남북 도발에 대한 문제는 이 윤석열이 워낙 통제력이 없어서, 즉 도발을 하거나, 그러니까 말로만 도발하지 들어놨는데도 아무것도 못했잖아. 역드론 보냈다가 미국한테 욕먹었잖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아무런 통제력이나 미국에 대한 어떤 발언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윤석열이 핵 내놔요, 핵 이것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남북 간의 은밀한 교류,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엮어져서 들어가는 인도적 교류와 경제 교류는 이제 하반기 되면 풀릴 수밖에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대북주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진짜 경이 정말 대놓고 붕신 취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껴놓고 완전, 야, 제 말은 무시해. 이제는 욕도 안 해, 북한에서. 이제. 전에는 그 인간 자체가 싫다. 그렇네. 아예 이제 북한이 언급을 안 해, 진짜 전 세계 왕따네. 네. 와. 그러면서 이제 뭐 역대 정부 모두 성사시킨 상봉이라 윤 정부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지금 돼 있는 게 남북 간의 이산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좋은 세상에. 예. 예, 이미 뭐 이제 남북한의 방송 교류도 곧 이루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고, 뭐 물자 교류도 이제
점점 더 활발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여기서 선제 타격 얘기하고 있는 경우는 피차에 서로 언급 안 하는 게 속 편하다는 거지. 미국이 그랬을 거 아니야. 아, 쟤는 무시해. 너도 알잖아. 나하고 얘기해. 그냥 나하고 얘기해. 하던 거 우리 계속해. 아니 실제로 그래서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 대화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오히려 말리고 있는 거야 지금. 젤렌스키랑 비슷하네 윤석열이. 그렇게 지금 치면. 그렇죠. 지금 그렇죠. 곧 제거된다. 아니 젤렌스키 말이야. 곧 제거된다. 그래 젤렌스키가 제거된다고. 곧 제거된다. 근데 젤렌스키가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윤 한 명밖에 안 남은 이 거잖아요. 새끼가 대통령이 돼갖고 재산을 그렇게 많이 헤쳐먹었다 그러더라고. 후보 때는 3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14조 원이 넘는데요. 아이고. 네. 이거 경 얘기는 아니지. 젤렌스키. 그리고 경은 술 먹느라고 이 돈 챙길 틈이 없고요. 아니 돈을 명신이가 챙기지. 그러니까 명순이가 소소하게 인테리어비에서 좀 삥땅하고 뭐 이전비 삥땅하고 행사비에서 삥땅하고 이런 거 하고 명품 사고 있잖아요. 그래봐야 자라. 자라. 우리 대통령 취임식 그거 1억 얼마짜리 그 개판 해갖고 뭐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열심히는 먹고 있는데 손이 자라 손이. 손이 잘기는 지금 대통령실부터 옮기고 그 관저 옮기고 천공말 듣고 관저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옮긴 걸로 해갖고 세금이 얼마나 지가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챙긴 게 얼마 없어. 지가 안 챙겨도 다 지금 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챙기면 안 된다니까. 젤렌스키처럼 저기요. 아예 무기를 받아다가 루마니아를 통해서 중동에 팔어. 응? 좋은 거 가르치시네요. 예. 그러시는 거예요. 윤렌스키래요. 네. 아휴, 그냥 나쁜 스키지 무슨. 이런 나쁜 시키. 그냥 나쁜 스키예요. 네.